지난 12월 금리 인하 횟수를 점도표에서 4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 네. 이번 점도표에서 혹시 금리 인하 횟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희박하다고 보는데 잠깐만 좀 보죠. 예. 네. PDP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그렇죠? 이제 FOMC가 이번 주 일단은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자 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한다라는 뜻은 아닌데 금리 인하에 대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정확하게 잡히고 나서 경기 회복에 대한 피벗 이게 있어야 일단은 금리 인하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거든요. 인플레 지금 안 잡힌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모든 전 지수가 다 중요한데 이 지수 중에서도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3대 지수가 있습니다. S&P 그리고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있거든요. 요것들이 일단은 동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한다고요?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짚어보시는 게 좋은데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게 금리 인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들 지금 떨어지고 있죠. 거기다 각종 지표들 방금 전에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일단 발표가 났는데 그 뉴욕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하고 더불어서 제조업 지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요걸 지금 떨어져서 일단은 나왔죠. 자, 그 전에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온다라는 건 뭡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금리 인하는 필수적인 일단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이유는 자명해요. 왜냐?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일요일마다 주말 특강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주말 특강에서 경기 사이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기 사이클. 자 전제 조건 크게 돼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경기가 침체되거나 혹은 최소한 둔화되는 조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정부, 가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기업, 가계. 여기에서 임팩트 있게 때려서 기업에서 가계로 가야 됩니다. 요 순환 구조.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순환 구조. 기업이 어려워져서 뭡니까?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가 힘들어야지 피벗이 일어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리커버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조건, 금리 인하의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일단은 따시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뭐예요? 노동지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비농과 농업 부분,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하고 실업률 요거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이 일단은 무너진다라는 전제 조건. 그렇죠? 노동시장이 무너진다라는 전제 조건.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2.0%에 근접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 이 프로세스가 1번과 2번이 더해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무너져서 경기 둔화나 침체를 선언해야 금리 인하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라고 2025년에 이렇게 딱 명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이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동결 일단은 예상하죠.
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은 2025년에는 계속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금리 동결의 플러스 뭔지 아세요? 금리 인상이에요, 여러분. 금리 인상의 시기가 지금 끝났나요? 아니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카드를 뭘로 쓸 것이냐? 금리 동결로 굉장히 많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플러스 알파를 좀 해드릴게요. 정부 셧다운. 이 정부의 셧다운도요. 이것도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질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준비한 건 아니고 즉석에서 그 뉴스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은 무료 공개 방송 내일 하죠.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부 셧다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부 셧다운이 왜 일어나냐? 뭐냐? 정부 셧다운이 첫 번째 뭐냐? 자, 셧다운은 닫는다라는 뜻이죠. 닫는다. 뭐를 닫느냐면 공공기관, 필수 공공기관을 제외한, 필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등 필수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한국 상황을 일단 조금 대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에 그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동사무소라고 하나요? 하여튼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거 닫아요, 여러분. 그게 정부 셧다운이에요. 왜 닫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필수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냥 왜 닫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왜 닫아? 우리나라는 이런 거 없잖아요, 아직. 왜 닫아? 간단합니다. 정부가 공무원이잖아요.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무슨 돈이요? 임금 줘야죠. 공무원들도 임금 받지 않습니까? 이 임금을 못 주는 거예요. 임금을 못 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냐고요? 미국에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일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요, 지금 매년 말에서 매년 초에 정부 셧다운 얘기가,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년, 4년 동안. 왜요?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돈을 못 줍니다. 월급을 못 줘요. 왜 못 줄까요? 돈이 없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왜 돈이 없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자, 미국은 자,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단어가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부는요, 미국은요, 부채 한도라는 게 있어요. 무한정으로 부채를 늘린다,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한도가 있고, 이 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를 해서 한도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를 못해서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빚을 내서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임금을 주고 있는데, 현실 상황입니다. 이거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정부가 빚을 내서 공무원들한테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 게 몇 년째예요. 그런데 이 부채 한도 협의가 안 돼 버리면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줘서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문을 닫는 게 정부 셧다운입니다, 여러분. 이 이슈는 코로나 전후부터 굉장히 매년 2번 정도, 매년 2-3번 정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리고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여러분.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우리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으로 각종 지표들, 소비 지표, 노동 지표, 그리고 방금 전에 발표한 제조업 지표 등등이 침체로 가고 있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채 한도가, 부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부채가 늘면 뭐가 늘나요? 이자가 늘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공짜로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채권 발행해서 부채 한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매년 이자가 불겠죠. 이 이자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뭐예요? 재정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경기 침체가 오면 제가 말씀드린, 오늘 지금 한 10분 정도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뚝 터지는 듯이 다 터져버릴 겁니다. 이게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경기 사이클에 의한 미국의 어떤 미래, 경기 침체에 관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일단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즉석에서 일단은 좀 해드린 거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더 많은 사항들을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 내일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내일 혹은 뭐 일요일에 주말 특강이라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이번 주에 FOMC가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FOMC라고 하죠. 이번 주에 FOMC가 있는데 금리 인하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2년, 3년 동안 했던 금리 인상 정책,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했던 금리 인상 정책이 도루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죠?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 지표들 그리고 지수들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 풀어서 시장에 돈 풀어서 경기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이해가 상충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 인하 못해요. 그런데 지금 경기 지표와 지수들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금리 인하에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업시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해야 돼요. 자, 그러면 미국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를 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뭘 버릴 것이냐? 무엇을 버릴 것이냐? 무엇을? 트럼프가 일주일 전에 답을 일단 좀 줬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 경기 침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폭스TV에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를 버리는 거예요? 2번을 버리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받고 뭡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받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나중에 침체를 빠르게 겪은 다음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는 경기 리커버리를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지금 표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까요? 금리 인하 얼마나 될까요? 금리 인하가 정말 한 2번 이상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올해 금리 인하는 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는 순간 금리 인하 카드는 버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일단은 더 잡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올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시장이 펌핑을 한다라는 우리가 선입견이 있죠. 그렇죠?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 시장은 매수 쪽으로 가야 되느냐, 매도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나 선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함께 지켜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